만약 그의 판단이 맞고 2분기에도 이런 가격 형성에 대한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폭을 일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조정, 그리고 버블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기술주 중 주요 7개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식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리고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S&P 500 지수에서 시총 기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CNBC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만든 인덱스가 있는데 이 인덱스를 봤을 때도 2022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9%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AI에 대한 수혜 그리고 혜택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대형 기술주 기업들이 AI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대형 기술주가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을 견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의 2년간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면 최근에 7월부터는 소폭 조정되는 흐름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어떤 소형주로의 순환 매다 또는 버블이 있었는데 이 버블이 빠지는 거다라는 어떤 여러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버블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를 측정을 하고 이 내재 가치 대비 주식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시기를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블을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버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버블 중에서 닷컴 버블을 예로 들면 1996년에 당시 앨런 그리스번 연준 의장이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2000년까지 4년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버블이 터지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버블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버블 게이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현재 주식시장이 버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자산 가격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DCF와 같은 방법 기준으로 했을 때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자산 가격이 과거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반영하다 보니 트렌드가 미래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매수자가 시장에 유입이 되는지, 넷째는 시장 내 전반적인 투자 센티멘트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산 매수가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매수자들이 과도한 선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1분기 중심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적으로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의 주가가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6가지 버블 게이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가격이 적정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가 1분기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2분기에도 적용이 되느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의 판단이 맞고 2분기에도 이런 가격 형성에 대한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러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조정이 있을 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커플링이 약화됐다, 커플링이 있다 이런 어떤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주식시장 조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선환매 흐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환매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가 7월 11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3.0보다 낮은 2.9%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외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수들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15%까지 낮췄습니다. 말씀드렸던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시장 내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록 발표라거나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매크로 쪽이랑 관련해서 또 언급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 결국 소비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 측면에서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촬영 시점 기준으로 100%로 예상되고 있고, 연준 말고 ECB 같은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시장 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 지수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지수로 봤을 때도 유동성이 어떤 사이클을 거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 시장의 전망이라거나 아니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내에서도 지금 현재 기관의 비트코인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전환사채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전환, 그러니까 특정 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2억 5천만 달러를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자연스럽게 축적하기보다 채권을 발행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빠르게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은 채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계의 어떤 트렌드, 블록 보상 감소로 소규모 채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감기 이후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라톤과 같은 대형 채굴 업체 같은 경우는 업계 통합으로 인해서 잠재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파이언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단일 주식에 초점을 맞춘 레버리지 ETF, MSTX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SEC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주식에
레버리지를 적용한 ETF는 있었지만 이렇게 특정 단일 기업의 주식에만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ETF는 처음이라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차별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SEC의 이번 ETF 승인으로 미국 기반 트레이더는 사실 상당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이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대리 투자처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전제가 맞다면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더 많은 익스포저를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보유 자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공시죠. 13F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이 비트코인 ETF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기관의 ETF 보유량은 1분기 6%에서 2분기에는 9%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관이 느린 편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우려라거나 아니면 마운트 곡스 매도 우려가 잔존해 있지만 비트코인이 비교적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시장 회복력은 장기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부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